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용기를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이정호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여러 감정이 밀려옵니다.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솔직히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기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자동차라는 존재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 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만들고 수리하며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시절 자동차 공업사를 창업하고 나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고 자부합니다. 차 한 대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밤을 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무척 즐겁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차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구나. 저와 제 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작은 공업사를 꾸렸습니다. 아내는 늘 제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골똘히 고민할 때면 아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 차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업사는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차량들은 당시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혁신을 이뤘고 고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 저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업장을 떠난다는 것이 아쉽고 허전했지만 제 뒤를 이어 공업사를 운영할 아들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새로운 차량이나 기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치 다시 젊어진 듯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 시절 내가 했던 작은 시도가 이렇게 이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1951년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은 모든 것이 부족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했던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지붕이 얇은 슬레이트로 덮인 작은 집이었고 벽은 비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간신히 막아줄 정도로 얇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밤새 발을 동동 구르며 잠을 청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에 솜을 덧대어 주시며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이 다음엔 우리도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은 제가 어릴 적 가졌던 희망의 불씨였고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분주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대장간에서 일하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실 때면 대장간에서는 뜨거운 불길과 함께 땀방울이 빛났습니다. 어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계와 도구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생명을 얻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달구어진 쇠를 다루는 자신의 손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이 쇠는 그냥 쇠덩이가 아니란다. 내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물건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은 어린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기계와 창조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한편으로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돌멩이를 차며 놀 때면 저는 혼자서 나무 조각과 낡은 기어를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상을 이어가며 나만의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제게 가장 특별했던 놀이 도구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얻어오신 낡은 시계였습니다. 시계 안의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교과서 대신 종이에 기계 그림을 그리느라 바빴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톱니와 기어, 엔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 중 몰래 설계도를 그리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께 들켜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공부는 해야지. 자동차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거란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꼭 내 손으로 차를 만들어 보이겠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돕기 위해 근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첫날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낡은 기계들이 거칠게 돌아가며 뿜어내는 소음과 기름 냄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만 맡았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 부품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공장에서 얻어온 낡은 부품들을 가지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분해와 조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선배 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부품에 대해 참 많이 물어보는구나. 내가 정말 차를 좋아한다면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허름한 작업장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차를 고치고 더 나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장이 난 차를 수리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제 손길을 거친 차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차를 찾으러 오며 새 차처럼 잘 나가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 찼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정비소를 운영하며 작은 공업사로 키워나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면 아내는 따뜻한 차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정우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기술자예요. 그 말은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업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 기술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설계한 부품을 차량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품들이 들어간 차량들은 고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저는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또 다른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공업사에서 뛰어놀며 제가 차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 이 차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옆에서 기술을 배우며 차를 고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최신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차량의 최신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를 직접 보러 가야겠다. 그 결심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며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차량의 최신 모델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열었지만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특별히 입을 만한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익숙한 회색 점퍼와 낡은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하고 젊은 시절부터 자주 입어온 옷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 순간적으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우야, 중요한 건 옷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야. 준비를 마친 후 버스에 올라 강남의 외제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 설계했던 모델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정말 직접 보면 어떨까? 얼마나 세련되게 변했을까? 머릿속은 온통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며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그곳은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띌 만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외벽과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그 안에 가지런히 전시된 고급 차량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설계했던 차를 전시하는 곳이라니 참 묘한 기분이군.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와는 다른 세계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부신 조명을 먼저 느꼈습니다. 매장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배경 음악으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동시에 저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내 손으로 만든 차를 전시하는 곳이지만 왠지 이곳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네. 매장에 가득 찬 새 차의 냄새와 은은한 향기가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제가 설계했던 모델의 최신형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날렵한 곡선과 반짝이는 외장은 그 자체로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설계했던 그 차야. 차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차에 가까이 다가가니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차를 하나하나 살피며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이 모델의 초기 설계를 다듬던 기억,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완성된 도면을 손에 쥐고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오던 날의 감격.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도 잠시 매장 입구에 서 있던 2명의 직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속삭이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명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춤했지만 스스로 애써 무시하며 다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웃는 거지? 내가 이상해 보이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뭐 보러 오셨나요? 그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비웃음의 말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차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모델이라서요. 그 말에 직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가벼운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차는 그냥 보기만 해도 충분히 멋지지 않나요? 굳이 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이 차를 자세히 볼 자격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차가 언제 출시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원은 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말은 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차를 보러 온 건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제 안에서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작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차를 살 리가 없잖아.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한 젊은 손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차 사시려면 로또부터 맞으셔야겠어요. 그 말에 매장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명확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직원이 비웃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가세요. 이런 차는 보기만 해도 충분히 멋지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저를 이곳에서 내몰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와 조롱의 말투는 제 가슴속을 깊이 찔렀고 그 순간 제가 여기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니야. 나는 내가 설계한 차를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한 발짝 더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안의 모든 감정을 꺼내 놓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다가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혹시 차에 대해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고 상황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려 있던 자부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차는 내가 설계했던 모델입니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 차를 만든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서렸고 주변에서 떠들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조용해지며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는 내 평생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당신들은 방금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말이 끝나자 직원 중 한 명은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고 대신 또 다른 직원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오히려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경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객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방금 나를 무시한 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를 만든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 순간 매장 안에 있던 한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꼭 기록해야겠네요. 차를 설계한 분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직원들의 표정은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잠시 후 매장 매니저가 급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시당한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고객도 저와 같은 대접을 받겠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매니저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한 이미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매장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 차는 내 인생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그냥 떠났어야 했나? 괜한 오지랖이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나 말고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테니까. 이 사건은 매장에 있던 손님들에 의해 인터넷과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외제차 매장에서 무시당한 노인의 정체는 자동차 설계자. 이 제목의 기사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 매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 말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매장에서의 그날은 제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지나가기엔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차를 보러 간 자리에서 겪었던 조롱과 멸시는 제 평생의 노력과 자부심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며 느꼈던 모든 성취감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대응했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났어야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생각은 제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에 단호히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보내온 메시지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술자로서의 꿈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저희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날 매장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장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때때로 악몽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담겨있던 조롱과 멸시는 저를 한동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내가 잘못 온 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었어. 며칠 후 매장 측에서는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응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해 모든 직원이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는 뉴스 기사에서 해당 매장이 실제로 고객 응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을 담은 행동일까? 아니면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치일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은 시장에 들러 장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당신이 이룬 업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제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가끔 떠오르는 씁쓸함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큰 성과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제 인생의 자부심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받아선 안 됩니다. 고객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웃들과 안부를 나눕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삶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경험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단순히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계기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아봤거나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